여러분, 우리가 노트북을 하나 산다고 가정해봅시다. CPU 성능은 어떤지, 저장 용량은 넉넉한지, 가격은 합리적인지 기가 막히게 따져보고 결제 버튼을 누릅니다. 심지어 3만원짜리 치킨 한 마리를 시킬 때도 배달비 2,000원을 아끼려고 쿠폰을 뒤지고 리뷰를 정독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전 재산을 태우는 주식 앞에서는 그 까다로운 기준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특히 QQQ, QLD, TQQQ 같은 나스닥 기반의 ETF 앞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투자가 아니라 홀짝 게임처럼 대합니다. 레버리지 상품이니까 오르면 대박이고 내리면 쪽박이라는 식으로 옆자리 동료의 수익 인증을 믿고 뉴스 헤드라인을 믿고 자신의 얄팍한 감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소중한 자산을 시장이라는 거대한 소각로에 던져놓곤 합니다. 이건 투자가 아니라 눈을 가리고 8차선 도로를 건너는 도박입니다. 오늘 우리는 차변이니 대변이니 하는 복잡하고 지루한 회계 용어는 전문가들에게 던져버릴 것입니다. 어차피 그런 건 실전 투자에서 써먹지도 못합니다. 대신 아주 냉정하게 주식이라는 물건을 고르는 쇼핑의 기술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수백 페이지짜리 사업 보고서를 다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노트북 살 때 핵심 부품만 확인하듯이 딱 3가지 스펙만 확인하면 상장 폐지당해서 휴지 조각이 되거나 고점에 물려서 10년 동안 본전만 기다리는 지옥은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3가지 지표를 완벽하게 통과한 기업들이 모인 곳이 바로 QQQ라는 사실을, 나아가 QLD와 TQQQ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하는지 뼈에 새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 지루한 작업을 해야 하는지 그 이유부터 명확히 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에 들어오면서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투자의 목적이 돈을 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투자의 제일 목표는 돈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투자의 신 워런 버핏이 귀에 딱지가 않도록 강조한 제1원칙, 절대로 돈을 잃지 마라. 제2원칙, 제1원칙을 절대 잊지 마라.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소름 끼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TQQQ에 무턱대고 투자했다가 자산이 50% 반토막 났다고 칩시다. 다시 원금으로 돌아가려면 몇 퍼센트의 수익이 필요할까요? 50%가 아닙니다. 100%가 올라야 겨우 본전입니다. 만약 90% 손실이 났다. 그때는 900% 즉 10배가 올라야 원금이 됩니다. 내려가는 건 엘리베이터지만 올라가는 건 깎아지른 절벽을 맨손으로 기어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 불공정한 게임의 법칙 때문에 한 번의 큰 손실은 여러분의 투자 인생을 영원히 복구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어버립니다. 진짜 고수들은 대박 종목을 찾아 헤매는 불나방이 아니라 지뢰를 피해 다니는 공병부대처럼 움직입니다. 수익보다 안전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3가지 필터는 바로 이 안전을 확보하는 장치입니다. 쓰레기 더미 속에서 다이아몬드를 찾는 게 아니라 일단 쓰레기를 걷어내는 작업입니다. 첫 번째 필터는 수익성, 즉 장사 수완입니다. 어려운 말로 ROE라고 부르지만 용어는 잊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치킨집 2곳에 투자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A 치킨집 사장님은 자기 돈 10억을 들여서 최고급 인테리어로 가게를 차렸고 1년 뒤 순이익 1억을 벌었습니다. B 치킨집 사장님은 자기 돈 1억을 들여서 허름한 배달 전문점을 차렸는데 똑같이 순이익 1억을 벌었습니다. 누구에게 돈을 맡기시겠습니까? 당연히 1억으로 1억을 번 B 사장님입니다. 수익률이 100%니까요. 돈을 굴리는 능력이 차원이 다릅니다. 주식 초보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절대적인 이익 규모만 보는 것입니다. 내 돈 100만 원이 들어갔을 때 이 회사가 그 돈을 가지고 얼마를 불려주느냐가 핵심입니다. 복리의 마법 때문입니다. 번 돈을 재투자해서 주주에게 손 벌리지 않고 스스로 덩치를 키우는 눈덩이 같은 회사, 이것이 첫 번째 기준입니다. 두 번째 필터는 안정성, 즉 남의 돈을 얼마나 끌어다 썼는지 확인하는 부채 비율입니다. 쇼핑으로 치면 성능은 최고인데 내구성이 제로인 유리 노트북을 피하는 과정입니다. 겉으로는 돈을 잘 버는 것 같아도 빚으로 쌓아올린 모래성은 금리가 오르고 은행이 돈줄을 죄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번 돈을 몽땅 이자 갚는 데 써야 하고 멀쩡히 흑자를 내고도 부도가 나는 흑자 도산이 발생합니다. 내 돈이 남의 돈보다 많은, 망하고 싶어도 망하기 힘든 구조를 가진 기업을 찾아야 합니다. 세 번째 필터는 가격, 즉 PER입니다. 그냥 본전 뽑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아무리 성능 좋고 튼튼한 노트북이라도 1000만 원이면 안 사는 것처럼 아무리 우량주라도 비싸게 사면 그것은 투자가 아니라 기부입니다. 순이익 1000만 원 남는 카페를 1억에 인수하면 원금 회수에 10년이 걸리고 이때 PER은 10입니다. 상식적으로 이 숫자가 낮을수록 좋아 보이지만 함정이 있습니다. 시장에서 너무 싼 값에 거래된다면
고장난 노트북 취급을 받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밸류 트랩, 즉 가치의 함정입니다. 반대로 테슬라나 아마존처럼 PER이 기형적으로 높은 기업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미래에 벌어들일 엄청난 수익, 즉 성장성을 믿기 때문에 기꺼이 비싼 값을 지불합니다. 정답은 동일 업종 내에서의 비교에 있습니다. 압도적인 기술력이 있다면 높은 프리미엄을 주고서라도 사는 것이 맞습니다. 자, 이제 이 세 가지 필터를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QQQ에 대입해봅시다. 왜 전 세계의 부자들이 QQQ를 모아가는지 그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QQQ에 편입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구글 같은 기업들을 보십시오. 이들의 장사 수완인 ROE는 제조업 평균을 훌쩍 뛰어넘어 경이로운 수준을 유지합니다. 빚으로 연명하는 좀비 기업이 아니라 창고에 수백조 원의 현금을 쌓아두고 위기 때마다 경쟁사를 헐값에 쇼핑하는 포식자들입니다. 혁신적인 기술력과 플랫폼 독점력을 갖추고 있기에 다소 높은 PER도 시장에서 정당하게 용인됩니다. 여러분이 개별 기업의 재무제표를 일일이 분석하며 쓰레기를 걸러낼 필요가 없습니다. QQQ라는 바구니 자체가 이미 세상에서 가장 가혹한 필터를 통과한 다이아몬드들만 모아둔 완벽한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QLD와 TQQQ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펀더멘털이 훼손되지 않은 진짜 물건을 발견했다면 이제는 전략의 문제입니다. QQQ가 튼튼한 뼈대이자 엔진이라면 QLD는 그 엔진에 터보를 다는 것이고 TQQQ는 로켓 부스터를 장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순서를 거꾸로 합니다. 기업이 돈을 어떻게 버는지, 부채가 얼마인지, 지금 가격이 합리적인지 따져보지도 않은 채 그저 어제 많이 떨어졌으니 오늘은 오르겠지 하는 마음으로 TQQQ 매수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다 시장이 발작을 일으키면 스스로를 의심하고 공포에 질려 바닥에서 집어던집니다. 진짜 고수들은 QQQ와 QLD를 계좌의 코어 자산으로 묵묵히 모아갑니다. 인류의 기술 발전과 미국 우량 기업들의 자본주의 시스템을 믿기 때문입니다. 2배 레버리지인 QLD는 변동성의 위험을 어느 정도 통제하면서도 장기 복리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매우 현실적인 무기입니다. 그렇다면 3배 레버리지인 TQQQ는 언제 써야 할까요? 시장이 미쳐 돌아갈 때입니다. 펀더멘털은 아무 이상이 없고 기업들은 여전히 천문학적인 돈을 쓸어 담고 있는데 그것이 경제의 불안감이나 군중심리 때문에 나스닥 지수가 30%, 40% 폭락하는 공포의 구간이 반드시 옵니다. 바로 그때가 TQQQ를 꺼내 들어야 할 완벽한 사냥의 시간입니다. 쇼핑몰에서 평소 사고 싶었던 명품 노트북이 반값 세일을 할 때 기쁜 마음으로 카드를 긁듯이 펀더멘털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피가 낭자한 폭락장에서도 웃으며 TQQQ를 주워 담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완벽한 논리와 필터를 갖추고도 결국 무너지는 이유는 우리의 뇌, 즉 심리 때문입니다. 인류는 수백만 년 동안 수렵 채취 생활을 하며 수풀이 부스럭거리면 뱀인지 확인하기도 전에 무조건 도망치도록 진화했습니다. 100만 원을 벌었을 때보다 잃었을 때의 고통을 2배 크게 느끼는 손실, 회피 성향, 남들이 다 사니까 나도 안 사면 혼자 도태될 것 같은 포모 증후군. 이 원시적인 생존 본능이 주식시장에서는 최악의 버그로 작동합니다. 계좌에 파란불이 찍힌 TQQQ를 보며 언젠가 오르겠지 하고 방치하고 조금만 빨간불이 들어오면 기쁨을 확정짓고 싶어서 얼른 팔아버립니다. 잡초에 물을 주고 꽃은 꺾어버리는 짓입니다. 이 저주받은 본능을 이겨내는 유일한 방법은 감정이 개입할 틈을 주지 않는 강제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의 마지막 활용 점정이 바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익은 장부상의 의견일 뿐이지만 통장에 꽂힌 현금은 부정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겉으로는 흑자인데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라면 속으로 썩어 들어가는 시한폭탄입니다. 반대로 QQQ의 빅테크 기업들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물건을 팔아서 제때제때 막대한 현금을 걷어들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현금 흐름이라는 거짓말 탐지기까지 장착하면 비로소 외부의 소음이나 내면의 공포에 흔들리지 않는 강철 같은 멘탈이 완성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상위 5%의 이성적인 투자자가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매일 밤 쏟아지는 자극적인 뉴스, 빨리 사고 팔라고 부추기는 전문가들의 말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불안해하고 매매를 자주 할수록 그들은 수수료와 조회수를 챙깁니다. 거대한 금융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의 의도와 정반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남들이 묻지마 TQQQ 단타를 칠 때 우리는 나스닥 기업들의 ROE와 현금 흐름을 깐깐하게 따집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 시장을 떠날 때 우리는 QLD와 TQQQ의 비중을 조절하며 과감하게 시장의 불을 흡수합니다. 이제 장바구니에 담은 지식을 결제할 시간입니다.
내일 당장 실천할 수 있는 3분 루틴을 제안합니다. 매수 버튼을 누르기 전 딱 3분만 멈춰서 QQQ를 구성하는 핵심 기업들의 재무 건전성을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이 기업들이 돈을 허공에 날리고 있는가? 아니면 미래의 황금알을 낳기 위해 거위를 키우고 있는가? 그 질문에 납득이 갈 때만 지갑을 여십시오. 계속해서 뉴스 헤드라인만 보고 뇌동매매를 하는 호구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직접 검증한 자본주의의 최전선 기업들과 동행하며 QLD와 TQQQ를 지배하는 투자자가 될 것인가? 투자는 외로운 싸움이지만 명확한 원칙과 데이터를 쥔 투자자는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계좌가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니라 여러분의 날카로운 안목과 흔들리지 않는 철학이 증명되는 눈부신 성적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